는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이런 걸 읽어내는 거야. 자, 우리 법지문은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구조로 되어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이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겠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관계. 꼭 이게 아니어도 뭔가 법지문인데 두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XY 표시하고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을. 그러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원인이 나올 것이고, 이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또 법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 구조야. 우리가 법지문을 공부할 때 법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 법의 내용은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거든.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잖아. 법의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는 그냥 단순히 법의 특성을 말하는 게 있어. 예를 든다면 뭐 민법이 있다. 그 민법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민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법의 특성 또는 법의 종류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있다. 요거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고, 여기 쉬운 거고, 수능은 보통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둘의 관계를 논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법집을 읽을 때 포인트가 법이 뭔가 개념 정의를 해. 뭐뭐다. 그 부분이 앞으로 전개될 부분이지. 그럼 이거 잘 봐야 되고. 또 예외적인 사항. 다만 요 예외적인 것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팍팍 달라지거든. 이렇게 예외적인 거 꼭 봐라. 그리고 이제 기간이나 시기 이런 것들. 언제부터 유효하고 언제까지 유효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 이런 것들. 내가 법지문 읽을 때마다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고, 요건 나오면 쉽고 정리하면 되고, 법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런 거에 집중해서 보자. 가장 흔한 거는 법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다. 그걸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고, 중요한 건 어쨌든 뭐든 간에 첫 단락이든 첫 문장을 보고 예측하면서 읽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야 돼. 수능 날 가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매달려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정리.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려면 글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들은 보여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핵심이야. 이게 보여야 되거든. 그걸 훈련해 보자고. 자,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그럼 약속 얘기하겠지?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그럼 이제 계약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약속이 법지문인 거지. 그러면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서 주말에 영어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다른데?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거 찾아내면 되겠네. 일반적인 약속하고 다른 거.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의사표시가 합차여 성립하지만,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무조건 이 계약도 이거는 공통점이겠지. 그러면 이제 약속에서 일반적인 약속하고 계약 별거 아닌데, 앞으로 글의 핵심은 법이니까 얘인데 얘네 둘을 비교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의사표시 합치라는 거지. 순간 선생님, 의사표시 합치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얘가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갑자기 그 선택지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다른 말로 바뀌지 않거든. 이런 훈련.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이제 차이가 있는 거네. 그럼 얘는 그때 의사 표시했을 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얘는 법률 효과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법률 효과가 뭔데요? 모르지 나도. 그냥 X는 공통점이고 Y는 차이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둘에서 결국 우리 계약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의사표시 합치는 똑같으니까 별 얘기할 게 없잖아. 그럼 앞으로 법률적인 효과는 뭐야? 계약에서. 이게 전개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럼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가 뜻풀이 한 거 하나도 없지. 어떤 단어를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글이 구성되는 건가? 그럼 앞으로 뭘 봐야 되는 거지? 이거지. 뭐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자, 한 예로. 이 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정리했다면 빠르게 지나가도 되고,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예를 꼼꼼히 뜯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예로 법률 효과가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럼 이때 예는 꼼꼼히 뜯어봐야 되는 예가 되는 거지. 여기서 법률 효과가 뭔지 설명할 테니까 이해하지.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벌써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난 이게 필요해. 그런 의식을 안 하고 읽으면 모든 문장에 매달린다고. 우리가 매달릴 건 뭐뿐이라고? 철봉뿐. 철봉 매달리면 운동이나 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명 나오지. 매도인, 매수인. 그럼 이제 적을 준비하는 거야. 앞에서 이 얘기 했네? 그럼 이 얘기 하겠네? 근데 이 얘기 하는데 갑자기 매도인, 매수인 2명이 나오네? XY 관계가 나오네? 그럼 생각하는 거야. 적는 거야. 매도인, 매수인 밑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지금 매도인이 뭐예요? 몰라. 그냥 X, Y야 또. 수능날 내가 또 모르는 사람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X, Y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이렇게. 매도인이 누군지를 묻는 시험은 안 나오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매매 목적물을 소유권을 이전하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넘겨줘라.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럼 내가 너한테 넘겼으니까 너 매매 대금 내놔 라고 매매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됐지. 그럼 중요한 게 이건 거지. 얘가 해야 될 일이 의무, 법적인 단어도 잘 보는 거지. 소유권을 넘길 의무. 얘는 소유권 넘겼으니 돈을 받을, 대금 청구할 권리, 돈 내놔 권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계약을 했을 때 법적인 효과는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지. 반대로 끝났지.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이런 걸 읽어내는 거야. 그럼 이제는 이렇게 오겠지. 지금 똑같은 거 가면 되는 거지. 매매 대금 줘 임마 라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 오는 거구나. 똑같은 문장에 얘는 매매 대금을 줄 의무가 있겠지. 그럼 뭐다? 소유권 내놔 임마 라고 소유권 이전하라는 청구의 권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눈에 봤더니 법률 효과라는 건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지. 팔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야 되고 돈 내놔 라고 말한다는 거. 근데 여기는 샀으니까 돈 줘야 될 의무, 양 당사자는 2명이지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얘네도 각각 권리 있잖아. 권리, 의무를 이행하고. 그럼 됐어? 다른 말 안 했지만 문장 구조상 권리, 의무가 법률 효과라는 걸 읽어내는 게 시험이라는 거지. 그런 말 안 했지만 문장상 앞에 사례까지는 의사표시 합치라는 말을 했으니 논리상 뒷부분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법률 효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묻는다는 거지. 이게 맥락적으로 읽는 거라는 거고. 안다스탠? 뜻풀이가 아니고. 할 수 있겠지?